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자, 토요일 날은 제가 모처럼 오늘 특강을 한다고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오늘 그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젯밤에 또 이제 하여튼 새벽에 여러분들 잠도 못 주무시고, 그죠? 축구 응원하느라 결국은 해냈네, 그죠?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도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서 또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브라질한테도 뭐 아무튼 또 기적을 바라봐야죠, 뭐,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응원들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 특강은 여러분들한테 보약을 한 제, 그죠? 드립니다. 보약을. 셀트의 보약. 그러니까 셀트가 이제 제2의 도약, 제2의 도약을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제2의 도약. 그동안에 셀트를 투자했던 여러분들은 제1의 도약, 셀트의 도약, 새로운 도약에 투자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내년부터는 제2의 도약을 여러분들은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제가 비싼 보약을 한 제를, 그죠? 이 한 제가 20첩이라고 하더라고요. 20첩. 20첩이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드셔야 된대요. 2주 동안 힘 빡 내서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보약 값은 제가 어제 말씀을 공지한 것처럼 2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2만원을 딱 결제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라. 결제 안 하신 분들은 강의를 들어도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강의를 들어도. 그래서 결제 안 하신 분들은 강의를 듣지 마시고, 결제하신 분들만 강의를 끝까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힘이 생기면서, 그죠? 왜 내가 셀트를 이렇게 힘들게 고생스럽게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지,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떤, 그죠? 셀트의 미래가 펼쳐지는지, 자, 그 부분에서 오늘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월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큰 아웃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자, 셀트는 2015년도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죠? 움직이기. 그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셀트리온이 수혜장이 경영을 못하겠다, 지분까지 해외 매각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2015년도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호스피라가 화이자가 호스피라를 인수하는 모멘텀을 가지고도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적이었어요. 그 실적이 뭐였냐 하면, 그동안의 셀트는 분식회계다 뭐다 공매도의 공격을 받을 때 가장 공격을 많이 받던 게 실적이었잖아요. 그죠? 아니,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데 왜 제품도 생산을 안 했는데 왜 실적이 나오냐? 그럼 제품인들 팔리겠냐? 그게 이제 실제로 확인된 게 2015년도예요. 2013년도에 램시마가 유럽에서 허가를 처음, 세계 최초로 항체 뭡니까? 바이오 시밀러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 2014년, 15년도부터 이제 뭡니까? 돈이 벌리는 거예요. 막 시장에서는 이거 안 팔린다, 안 된다, 복제약이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인정한 게 누굽니까? 인정한 게 바로 화이자예요.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크겠구나. 그래서 호스피라를, 셀트의 가장 강력한 뭐예요? 파트너였던 호스피라를 그 당시 16조인가, 제가 정확히 하고 16조인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셀트 뭐 장난이 아닌데 이거? 그 주가가 3만원 하던 주식이 어디까지? 8만원, 9만원까지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아닌가벼? 별로 뭐 유럽에 출시를 했는데 별로 주가 안 팔리네? 약이 안 팔리나 봐? 실적이 안 나오네? 아직도 이제 처음에는 좀 팔릴 것 같더니, 그래서 또 2016년도 쭉 행보를 하다가 2017년부터 해서 주가가 또 급등했던 건 뭡니까? 여기서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로 램시마가 나오고, 또 이쪽에 뭐 트룩시마가 팔리고, 허주마가,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또 모멘텀이, 이벤트가 뭐였습니까? 이때는 호스피라였지만 이때는 뭐야?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그 이벤트까지 겹치면 주가가 급등하게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아마 이때 이제 개인들이 또 많이 참 들어온 분들 계시죠. 그죠? 이때도 뭐 35만원, 40만원에. 저는 이제 이거를 사실은 2만원, 3만원부터 앞으로 이 주식은, 장기로, 중기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경제TV에서도,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뭡니까? 고점을 형성하고 꾹 또 하락을 해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의 진출이었죠. 근데 미국 시장에 진출을 또 막상 했더니, 야, 유럽에서는 그런 대로 돈 좀 벌고 실적을 냈는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니까, 이게 된다고 하더니 미국 시장이 더 큰 시장이고, 거기서 돈 많이 번다고 하더니, 램시마가 처음에 투입시켰는데 뭐 별로 팔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것도 뭐 트럭시마 갖다 들이댔는데 또 별로예요.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시장은 또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언제까지? 2018부터 하락해서 19, 20. 여기는 이제 뭐 코로나로, 그러니까 셀트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도 그냥 저점이 16만원, 17만원, 지금 이 가격대예요. 근데 코로나로 주가가 한번 조금 밀렸었지만은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 부분에 셀트는 크게 밀리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셀트의 원래 본질은 여기라는 거죠. 유럽에서의 본질은, 또 미국에서의 본질은. 그죠? 그럼 이제 미국의 실적이 나오면서 어쨌든 또 주가는 아무튼 사상 최고가를 갔어요. 사상 최고가. 근데 사상 최고가를 뭐 대부분 이때는 이제 종목들이 코로나로 갔으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2년 정도 지금 조정을 쭉 받았습니다. 2021년, 22년. 이제 22년 다 끝나가죠. 이제 내년이에요. 자, 그러면 제1의 도약에서 셀트가 2018년에 고점을 쳤다면 이제 여기서는 제2의 도약이 오는 거예요. 그 제2의 도약의 본격적인 뭡니까? 매출이 이제는 어디서? 미국에서 터집니다. 미국에서. 그 부분이 내년에, 그죠? 내년에 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되어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약 이제 이 한 채면 보름이잖아. 오늘부터 보름, 연말까지 딱 보약 먹으면 내년에 빵!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특별하게 날씨도 추우니까 이제 운동도 못 가고, 그죠? 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 들어갈게요. 자, 본 강의. 자, 참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죠? 새벽 6시에 찍은 무지개, 쌍무지개, 그죠? 쌍무지개. 올해는 행운을 못 받았다면 내년에는 여러분들 꼭 행운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셀트리를 8년 연구했어요, 이제. 내년이 9년째, 내후년 10년째예요. 내년이 이제 만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년이 10년째예요, 원래는. 셀트에.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빛을 볼 것이다. 내후년까지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약 드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보약값을 2만원, 제가 어제 2만원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은 보약값을 2만원 후원하십니다. 보약값을 내야지. 그래야 강의. 그러니까 여기부터 보약값 난 안 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강의를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셀트근의 강의 후원. 자, 그동안에 뭐 강의 후원 많이 해주신 분들은, 안 해주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죠? 뭐 강의 후원 해주시면 더 좋고. 그죠? 근데 이 강의를 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국 방방곡곡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갔었어요. 저는 원래 온라인 체질이 아니고요. 오프라인 체질이에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죠?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입장하기 전에 카운터에서, 안내 데스크에서 꼭 회비를, 그죠? 강의비를 내고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이거 비싸게 할 때는 7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삼성전기 강의할 때는, 그죠? 처음에 2만원, 3만원, 삼성전기 5만원 가니까 5만원, 7만원 가니까 7만원, 12만원, 15만원, 16만원. 앞으로 셀트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이니까, 2만원만 강의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 계좌, 강의비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우리은행 1002-163-313136. 그럼 뒤에 글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313136. 우리 어떤 분들은 애우고 계시는 것 같아. 애우고. 이거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후원 계좌를 안 했었는데 오늘 특별 강의로서 이제 하는 거니까. 예금주는 셀트건 건정호입니다. 자, 많은 오늘 강의, 좋은 여러분들 강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뭐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그죠? 보약값이라고 그랬어요. 보약. 한제 20첩이에요. 자, 이 강의를 들으려면 셀트에 대해서 이 셀트가 얼마만큼 말 그대로 좋은 회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제약 바이오 시장에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바이오 시밀러의 뭡니까? 경쟁력. 또 바이오 시밀러의 진입 장벽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이 회사가 대단한 회사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옛날에 강의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전문가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구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성의약품은 화학 분자를 합성해서 만든 의약품이에요. 이게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은 이거를 제네릭이라고 해요. 가장 쉽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화이자가 비아그라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합성의약품이에요. 그죠? 의약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특허가 만료되면은 합성의약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아그라가 특허 만료되니까 150개 회사가 비아그라를 다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한미도 있고 동아도 있고 다 비아그라 드셔보셨어요? 저는 안 들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복제약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개발비도 뭐 한 50억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바이오 의약품은 뭐냐 하면 생물체의 그 세포 단백질, 유전자 이런 부분들을 원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말 살아있는 의약품이에요. 살아있는 의약품. 그러다 보니까 약가도 되게 비싸고, 그죠? 부자 나라에서 먹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은 이거를 보고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카피약, 복제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빨리 출시를 하느냐. 그래서 퍼스트 무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브에서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램시마죠. 그 램시마보다도 앞으로 더 크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게 신약, 바이오 베타, 미국산 신약으로 된 바로 램시마 S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은 그냥 유사한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비교, 동등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러니까 오리지널하고 똑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리지널과 가깝게 있느냐. 그죠? 그게 바로 경쟁력 있는, 기술력 있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거. 너무 좋아도 안 돼요. 무슨 말 가시죠? 웃기죠. 그죠?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 게 3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릭은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력도 필요 없어요. 복제약이니까. 그죠?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뭐예요? 임상을 거쳐야 돼요. 자, 한 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바이오시밀러는 살아있는 세포 조직을 이용하는 거예요. 생산도. 허가 절차, 임상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합성의약품은 뭡니까? 그냥 공식화된 화학 반응을 가지고 생물학적 시험하면 되는 거예요. 인체 뭐 그렇게 나쁜지 안 하는지. 구조도 복잡하지만 단순해요. 문제 안정해요. 근데 이거는 안정하지가 못해요. 불안정해요. 왜? 살아있는 의약품이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바이오 의약품이 왜 그러면 선호하고 비싸냐? 인체의 부작용이 합성의약품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체의 부작용이. 그죠? 근데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임상기간도 보통 2년에서 4년이에요. 근데 합성의약품은 그냥 뚝딱뚝딱 6개월만 만드는 거예요. 개발 비용도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1세대 바이오시밀러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세대 바이오시밀러는 아무나 더 경쟁력, 더 진입장벽이 높아요. 이것도 진입장벽이 높잖아, 지금. 그죠? 이보다 더 진입장벽이 높은 게 바로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지금 바이오시밀러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요. 자, 바이오 이제 의약품은 1세대가 있고 2세대, 1.5세대가 있고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지금 이제 현존하는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안전한, 가장 인체에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이 바로 항체 의약품이에요.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2세대. 그리고 이제 차세대. 앞으로는 세포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부분 쪽은 이제 차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우리 하는 유전자 치료제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이로메드라든지 또 누구죠? 코롱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세포치료제, 코롱 이런 애들. 이쪽은 이제 차세대 아직까지 상용화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용화된 가장 지금 현존하는 상업화되어 있는 의약품 중에서는 항체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항체의약품과 누구하고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이오시밀러가 동등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세대는 이거는 1세대는 그죠? 뭐 만들기가 쉬우니까 1세대는 그 우리가 그 누구죠? 우리나라에도 한 회사 하나 있잖아요.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회사. 그죠? 그 제가 자꾸 기억을 까먹네. 거기 왜 저기 고시업병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월남전에서 그죠? 그 하는 회사 우리 회사 그 삼성이 그 인수하려고 하다가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냥 때려치웠잖아. 그죠? 자, 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항체 의약품 만드는. 자, 쉽게 이야기하면요. 삼성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려고 그 회사를 인수했지만 그 회사는 항체를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2세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휴미나라든지 지금 뭐 레미케이라든지 이런 걸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체를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 택한 게 뭡니까? 바로 바이오젠을 택한 거예요. 기술을 사갖고 온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셀트는 항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럼 이제 1.5세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약 만들기가 힘드니까 뭐죠? 힘드니까 이제 그 신약을 효능을 좋게 하는 게 1.5세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바로 항체. 그러니까 가장 인체에 있어서 상용화된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기 때문에 그만큼 고가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용화된.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베타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런 거, 그냥 바이오베타는 오리지널 셀트리온이 이제 램시마스-C를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타, 이거 특허권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우리가 이제 나온 기사도 보셨잖아. 그죠? 20년, 뭐 25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예요? 신약을 성능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약과 대우를 비슷하게 해주고 약가도 그렇게 비싸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램시마스-C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걸 신약으로 더 그죠? 만든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약이라는 게 사실은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자, 셀트리온은 신약을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이 램시마스-C는 신약으로 미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해서 이번에 유효했다 판정을 했죠. 이제 올해 안에 이제 12월 달에 지금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게 2개 정도 되겠죠. FDA로부터. 하나는 뭐야? 휴미라 승인.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FDA 신청하겠죠. 신약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뭐예요? 0.02%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바이오 주식들을 쭉 이렇게 이제 뭐 종목들을 볼 때 임상 3상에서 마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처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바이오 주식 중에서요, 가장 위험한 게 임상 3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확률이 0.02%니까. 또 설령 임상 3상을 끝냈다고 해도 55%의 신약 확률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임상 3상에 있는 주식을 피하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왜? 그 임상 3상까지 오기 주가는 벌써 같이 주가에 반영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롱이든 바이로든 뭐 이런 거 같은, 뭐 메지온이든 보세요, 여러분들. 응? 다 죽잖아요. 다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 성공하기가 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상 1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이 바이오 의약품 주식들은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개발을 이어받은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차후 이제 이번에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제 셀트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그 셀트가 이번에 레티노나도 사실은 신약이잖아요. 개발했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셀트의 때는 뭐라고 했죠? 앞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모멘텀. 대량의 점프 실적. 이따가 보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모멘텀이었죠. 이제 이번에 셀트가 어쨌든 내년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뭐예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리지 않을 거야. 가장 큰 모멘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보십시오, 내년에 여러분들. 이 강의는 사실은 2만원짜리 강의가 아니야. 그죠? 몇백만원 받아야 될 강의야. 과거 같은 호텔에서 제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의 이 위치가 어떠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도 신약 개발하고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쪽은 이제 태동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동기에 있으면 이쪽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바이오는 연구하시라. 항상 제가 TV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지금 성장기 초기에 왔어요. 근데 그냥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냥 제가 앞에 그랬죠. 항체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시밀러예요.
무슨 말 아시죠? 1세대가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그 초기, 그래서 셀트가 2014년, 15년도에 가능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점프했고, 유럽에서 석권을 하니까 2017년도에 실적이 급등되면서 모멘텀 더 점프했고, 이제 미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벌써 지금 담가놨죠, 이제. 누구? 두 개 담가놨죠. 누구? 램시마. 누구? 또 누구예요? 트룩시마. 자, 유럽의 직판 체제가 성공을 합니다. 하면서 성공한다는 것을 이따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자, 그러면 왜 바이오인가? 결국 이 바이오 산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반도체, 화학, 자동차 이런 3대 수출 산업보다도 2025년, 24년, 25년이 되면 앞으로 갈수록 더 바이오 산업이 커집니다. 거기에 지금 셀트가 있어요. 셀트가 여러분들 이제 매출 2조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2조 가지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좋니 나쁘니 올랐니 저평가 되어 있니 고평가 되어 있니 2조 가지고 앞으로 5조 10조 되는 거를 왜? 이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셀트는 그게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뒤에 뭘 준비해놨는지 왜 제가 제2의 도약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왜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2만원의 강의료를 받는지 왜 강의 2만원 적어요 커요? 그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비를 내고 내가 이를 섭득하는 거하고 그냥 강의 그렇지 유튜브 공짜 아니야?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프로는 말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프로들이 크게 돈을 버는 시장이 옵니다. 프로들이. 내년에는. 그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2차전지가 지금 시장에 내년부터 계속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커지니까 그쪽에 돈이 모이는 거잖아요.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셀트리온은 왜 못 가요? 이제 공매도 이놈들이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끝이라고 제가 그랬죠. 내년부터는 푼다니까요. 응? 왜? 다 지금 준비해놨어. 끝마무리까지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년에 푸는지 안 지금 보십시오. 그럼 내년에 누가 주식제가 많이 누가 판다고 그랬어요? 올해 제가 개인들 500~600만 주 판다고 그랬죠. 올해 연초부터 수억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 550만 주 팔았잖아요. 내년에 1000만 주 판다니까 개인들이 여러분들. 누가 팔아? 보십시오. 누가 파는지. 여러분들은 이 강의 들었으면 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팔겠습니까? 자, 연 평균 15%의 성장을 해요. 이 연 15%의 성장은 누구의? 우리나라의 지금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의 수출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바이오 식물 시장이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에 지금 이따가 뒤에 한번 볼게요. 수출. 요담 나오는구나.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연 15%의 고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셀트리온이 선두주자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우리 한 번 더, 지금 주가가 못 가니까, 그럼 과거에 2014년도, 15년도에는 주가 갔어요? 자, 이게 바로 수출 의약품 수출 현황이에요. 제가 이거 이제 저번에 신문을 봤는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이 불과 2017년만 해도 4조 6천억이었어요. 17년, 18년 5조. 이게 대부분 셀트였죠. 그죠? 그리고 19년 6조. 20년 9조 9천억. 21년도 작년에 11조 3천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품목별로 11조 3천억을 하면서 셀트가 거의 1등인데, 품목별로 보면은, 그죠? 바로 램시마, 트룩시마, 흐즈마예요. 우리 셀트리온의 퍼스트 무브 바이오 시밀러가 매출 수출 1등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앞으로 여기서 뭐가 뛰어들겠어요? 램시마 SC가 뛰어들 것이고, 또 유플라이마 뛰어들 것이고, 이제 하나, 둘, 또 앞으로 스텔라라가, 알리아가, 자, 이게 바로 증거예요. 앞에 그거 봤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세를 보면은, 최근에 5년간 25% 급증이에요. 5년 동안에. 그죠?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해 대비 몇 퍼센트? 14% 증가했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지금 15% 급증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바이오 의약품 수출 현황이 14% 급증이죠. 지금 내년,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겠어요? 올해도 셀트가 사상 또 세계 매출이죠. 내년에는 더 짬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셀트는 이제 셀트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자, 지금 셀트리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램시마와 트록시마와 허주마 가지고 지금 돈 버는 거예요. 3개 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셀트의 말 그대로 그냥 1세대, 1차. 셀트가 바이오시밀을 만드는데 팔립니다 이거예요. 근데 주가는 돈은 크게 못 벌고 있어요. 끼켜봐야 뭐 1조. 그죠? 이제 앞으로 2조, 3조를 버는 이런 제품들이 지금 후속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자가면역, 항암제, 기타. 자가면역 부분에, 항암제 부분에 2개, 트룩시마, 허주마. 이제 이번에도 한 개 누구 포함시켰어요, 이제. 이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번에 12월 달에 한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역에 등재됐잖아요. 그죠? 아바스틴, 베그젤마, 허주마, 트룩시마. 3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항암제 부분에서. 내년에 미국이 2025년까지 바이든 정부의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항암제 약가를 크게 떨어뜨린다. 그러면 결국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공화당에서조차도 바이오 시밀러를 그죠? 확대하자 하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를 여러분. 여기에 셀트가 지금 항암제 부분에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램시마 SC 나오면 이제 게임 끝이에요. 자, 지금 램시마가 미국에서 이때가 보겠지만은 유플라이만 이제 올 연말에 허가 나오면 내년에 출격하죠. 7월 달에. 출격하죠. 유플라이마. 램시마, 유플라이마. 이거를 통합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램시마 SC예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내년 이제 도약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3개 가지고 돈 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램시마 SC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램시마 SC가 하나가 앞으로 5조의 매출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한 개 제품이 5조의 매출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개. 그러니까 제약사는 신약 한 개 가지고, 왜 신약이냐? 이거 신약이에요, 이제. 지금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년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터집니다. 지금 터지는 거 보이죠? 분기에 지금 막 600억씩 이제 처음에 지난해에 그냥 400억 하든 500억 하든 회사가 이제 분기에 600억씩 터뜨려요. 그럼 4분기는 어떻게 됐어요? 최근 4분기는 보나마나 한 7, 800억 나오겠죠. 내년부터는 이제 분기에 몇천억씩 나오는 거예요. 분기에, 여러분. 자, 1000억 이상씩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셀터의 미래예요. 과거와 미래예요. 계속적으로 준비. 근데 이제 도약, 점프하는 제2의 도약이 바로 내년이라는 뜻이야. 내년이라는 뜻이야. 그 부분 앞에 제가 월봉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다. 좀 찍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제품들. 이거는 이제 파이프라인이에요. 그죠? CTB 43, 39, 42, 41, 47. 여기서 이제, 가장 지금 인상 3상 거의 끝내놓은 게 뭐예요? 43, 42, 스텔라라, 이런 거 등등. 아일리아, 스텔라라, 아일리아. 다 끝냈잖아요. 그죠?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스텔라라, 졸레아, 이건 뭐 좌우 부분이고, 그죠? 아바스틴 나왔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다 시장이 조 단위의, 시장 규모예요. 당장 이제 아바스틴은 이제 출시했고, 유럽에서. 우리나라도, 미국 이제 허가 나왔으니까, 내년부터 공개하겠죠. 스텔라 내년 2023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일리아 23년 내년이에요. 그죠? 조만 이것도 신청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셀트의 램시마 이런 부분들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램시마가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이 21%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56%예요. 램시마가. 그죠? 램시마가 SC하고 포함을 해서 미국에서는
램시마가 32%입니다. 경쟁자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에 경쟁자 없어요. 미국, 일본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룩시마. 트룩시마가 이제 지금 보면은 24%좀 감소했죠. 올해, 그죠? 올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말씀 그래도 많이 드렸죠. 산도스의 덤핑. 산도스가 이제 로바티스 떠져나오면서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덤핑 처리를 하는. 그래서 가격을 확 다운시킨. 근데 그 가격을 다운시키고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죠? 다시 유럽에서도 셀터의 이제 트룩시마가 처음에 뭐 이게 한때 39%에 갔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여전히 지금 28%. 그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화이자 제품은 뭐라고 써요? 아래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매출을, 시장, 그, 점유율은 높지만은 아래 부분이 없으니까 매출은 셀트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내년에 셀트가 이제 유럽에, 미국에서 뭐 이쪽 이제 앞으로는 이제 테바하고, 그죠? 테바 부분이 지금 뭐 직판 체제로만 돌아서게 된다면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당분간 좀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허즈마는 유럽에서는 뭐 그대로 유지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는 약간 후발주로 들어갔었죠.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허즈마가 55% 시장 점유율이. 일본도 이 뭡니까? 허접틴 시장이 한 4천억 정도 약간 넘거든요. 그죠? 큰 시장이죠. 55%입니다, 일본이. 자, 그리고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갔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뭡니까? 바로 램시마 SC예요. 자, 램시마 SC가 지금 뭡니까? 이제 유럽에서 램시마가 37%. 이건 뭐예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직판이에요. 직판이 37%예요. 그죠? 화이자는 오히려 15%. 가스 화이자가 자꾸 줄죠. 화이자가 줄면서 뭐예요? 화이자가 줄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 체제.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화이자는 점점 떨어지겠죠. 자, 근데 램시마 SC가 지금 12%, 램시마 SC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램시마 SC가 더 12, 15, 20, 25 앞으로 유럽 시장을 석권해버리겠죠. 그럼 게임 오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셀트의 가장 앞으로 강력한 큰 매출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램시마 SC. 바이오 베타면서 신약이에요. 자, 그래서 램시마 SC의 매출이 올해 예상하는 게 한 2,500억 정도. 작년에 900억도 안 됐어요. 21년도에 여러분들. 900억밖에 안. 근데 올해 예상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 896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 3분기에 650억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에 왜 안 나왔느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건 직접 병원도 방문하고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내년에 4천억인데요. 저는 내년에 이보다 클 것 같아요. 그죠? 왜? 유럽에서는 누가 깔아놨으니까. 램시마가. 아시겠죠? 그래서 상호 교환을 하라고 하니까. 자, 이게 이제 급속도로 느는 게 결국은 선진시장의 독일, 영국. 자, 독일이 지금 1분기에 점유율이 42%예요. 급증을 하고 있죠. 급증을. 2021년도에 31%, 15%. 그러니까 3년 전에만 하더라도 15%이던 게 지금 42%야. 근데 거기서 급증하고 있는 게 누구죠? 램시마도 성장하고 있지만은 SC가 지금 20%로 급증을 하고 있죠. 더 빨리 가잖아. 빨리 성장하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내년에 유럽에서도 SC가 터집니다. 근데 내년 유럽에서는 뭐예요? 지금 직판이에요. 그동안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치를 팔면은, 그죠? 뭐 일부 300원어치나 400원어치는, 30원, 40원을, 판매사에 떼줬지만,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셀트의 매출이 급증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미국의 직판체제로 가면서 터져버리면 그냥 게임 끝이라는 뜻이야.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매출 해가지고 15만원 주가 15만원 왔습니다. 20만원 왔습니다. 이 차이가 다르다니까요. 매출 1조였습니다. 2조였습니다. 다르다니까요. 제2의 도약기에 보십시오. 자, 그동안의 매출은 뭐예요?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세요. 2017년도에 주가가 점프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매출이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5천원 급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뭡니까? 침체기를 걸었죠. 그죠? 침체기. 똑같잖아, 뭐. 9,800,
1조 1,000억.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어떻게 보면 점프했죠. 1조 8천억이니까. 영업이익도 7,100억으로 점프했죠. 그 다음부터 2020년도에 주가가 어쨌든 간에 급등을 한 거고 안 빠진 거였잖아. 물론 코로나 양도 있지만. 21년도에 1조 8천억. 비슷하잖아요. 올해는 또 어떻게 돼요? 올해는 2조 한 또 4, 5천억 하겠죠. 그러면 올해는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이제 공마도에 막 빠지니까 얘들 잡아 누르는 것이지. 그게 내년에 작년 실적과 뭡니까? 1월 달에 하니까, 2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지 않겠어요? 그럼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인데, 2021년도에 1조 9천억 했던 회사가 2조 5천억이야. 그죠? 근데 올해 또 막 1분 분기부터 터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부분이 이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셀트 실적 추이 말씀드렸죠.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 지금 작년 매출 1조 8천억 해놨으니까 작년 매출을 거기다 도달했다. 그럼 4분기 거 최소한 6천억 할 것이니까. 그죠? 이 부분이고. 자, 헬스케어가 내년에 예상하는 게 한 2조 4천억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그죠? 헬스케어가. 그럼 헬스케어도 올해 한 2조 밑에 1조 9천억이 내년에 2조 4천억이야. 우리가 헬스케어의 실적가 점프하는 거는 직판체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제품들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을 여러분들 이제 제2의 도약기 거기다가 셀트의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합병이 돼야 되겠죠. 합병이. 그죠? 내년에. 내년 주식 시간도 니프티 피프티라고 제가 그랬어요. 되는 주식은 대박 납니다. 내년에도. 자, 이건 과거치니까 시간 없으니까 통과. 이것도 과거치니까 시간 없으니까 통과. 과거에 제가 이거는요, 제가 과거에 2013년, 14년, 15년 강의할 때 이걸 가지고 강의한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로, 그 당시에는 이게 뭐 되겠어? 팔리겠어? 매출 늘겠어? 다 늘었잖아요. 성공하겠어? 다 성공했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램시마 SC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엄청나게 앞으로 여러분 이 셀때 램시마 SC가 대박 날 것입니다. 신약으로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신약이라고 정해놨죠. 바이오 베타. 그 이름에서 바이오 베타. 신약. 그리고 지금 휴미라 성공했죠? 아마스틴 성공했죠? 그죠? 그때 제가 그때 삼각팬데. 그리고 이거는 그때 허가도 안 났을 때예요. 다 성공했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스텔라라든지, 그죠? 알리아라든지. 자, 이게 변색의 파트너사들이에요. 이건 이제 다 셀트가 처음에는 이렇게 깔았지만, 이제는 다 직판 제자로 갑니다. 자, 이게 바로 셀트는 왜 도약이 되었습니까? 바로 CMO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과 생산 회사로 급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삼성바이오, 저도 뭐 인정은 해요, 이제. 삼성바이오, 그죠? CMO. 돈 있으니까 밀어붙이니까. 셀트는 돈이 없어. 상공장, 사공장 못 찐 거 아니에요. 2044년도에. 그거 가지고 주가 방어하느라고. 방어했으면 지금 죽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응? 자, 그래서 너무 소회장 미워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모르면서, 그죠? 주위에 있는 말 듣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거는 제가 이거 뭐, 한 번씩 보여드려요. 그죠? 이게 2018년도, 그죠? 그니까, 그 당시에 27기예요 배당. 주식, 셀트 52,000주 가지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배당만 2% 했을 텐데요. 1041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제가 지금 다 계십니다. 자, 다음 통과. 자, 이게 이제 셀트의 공매도예요. 셀트의 공매도가 이때부터 급증했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2011년부터.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마음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봐요. 의미가 없고. 자, 그 당시에 서 회장이 여러분들, 그죠? 검찰이 고발당했어요. 응? 뭐 때문에? 제가 지금 차명계좌 그러잖아요. 이때 서 회장이 차명계좌를 조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니들 주가, 그때 그 당시에 무상정자하고 막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고 그랬다면서 조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부터 금융당국이든 검찰이든 셀트를 탈탈 튼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여러분. 자, 더 이상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당시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앞에. 자, 결국은 미국을 뭡니까? 미국을 성공한 거예요. 뭐를? 램시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항체 바이오 의약품이야. 미국. 이게 바로 램시마 승인 났을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 자, 미국에 첫 수출을 했죠. 첫 수출, 여러분.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램시마 미국
수출 최초라. 여러분, 이게 셀트리온입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급. 제가 항상 수급하는데, 자, 올해 수급을 지금 외국인들이 160만 주 샀어요. 기관 240만 주 샀어요. 개인들이 560만 주 팔았죠. 연말까지 이제 뭐 또 막 그 하면 또 더 팔겠죠. 조금 더. 내년에 1000만 주 판다니까요. 제가 올해 500만 주, 600만 주 말씀드렸습니다. 연초부터 딱 팔잖아. 내년 가면 1000만 주 판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팔면 돼, 안 돼? 절대로 팔면 안 되죠. 내년에 더 많이 팔아요. 왜?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죠? 자,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들 다 올해 팔았어요. 내년 가도 살 것 같아요? 내년 가면 삼성전자 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뚜꺼마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이거는 포스코 케미칼인데. 자, 공매도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250만 주예요. 공매도. 그죠? 이게 바로 증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올해 마지막이라는 증거. 1300만 주에서 지금 250만 주입니다. 공매도 수량이. 누적 수량이. 이제 셀트를 놓고 공매도 주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 빠져나왔으니까 거의. 마지막 남아있는 거야. 대체하지 않고, 최근에 대체한 거 장난을 좀 치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거 급박한다고 그랬죠. 왜? 누구를?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서. 요즘은 뭐 TV에서, 대체 장고가 늘었습니다. 공매도 많이 칠 겁니다. 셀트 공매도 칩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제 900 몇 주였잖아. 여러분들. 그죠?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뚜꺼봐. 헌집주께 제가 말씀드린 건 삼성전자가 가전 조립하던 회사였잖아요. 반도체 하면서 점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휴대폰 하면서 또 점프한 거예요. 마지막에 점프했던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였잖아요. 셀트리온 원로의약품 CM 회사였어요. 그죠? 원로의약품 CM 회사였어요. 아까 BMS 봤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시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18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바이오 베타가 누구예요? 램셈 SC예요. 여기 점프 한다니까요. 매출 나와요, 지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제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앞으로 미국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터지면서 항체 신약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신약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 워낙 신약 개발하는 건 힘드니까. 자, 우리는, 근데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타지만은 미국에서는 뭐야? 신약이니까. 저는 바이오, 신약까지만 딱 갈래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쭉 오늘 강의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말 붙이면 엄청나게 강의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램시엠 SC가 내년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죠? 터집니다. 그죠? 그것도 직판 체제예요. 쭉.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산업, 무지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뒤에 들어와서 상을 위해서 2만원 강의예요. 자, 여러분들 이 2만원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저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셀트에 대한 보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얼른 보셨고 시간이 많으면 참 좋은데 너무 막 오래 하면 지겹잖아.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은 수급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